이번 시간은 사회조직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워야 할 게 좀 많으니까요.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회조직에 대한 개념정의입니다. 사회조직이란 특정 목적 달성 위해 분명한 위기와 절차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합한 그 사회 결합체를 사회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위기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사회조직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공식조직이라고 합니다. 공식조직이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이유는 비공식 조직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비공식 조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식 조직은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은 항상 공식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다. 비공식 조직은 왜 만들어지느냐? 공식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식 조직이란 게 그렇잖아요. 분명한 위기와 절차에 따라서 형식적인 인간관계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들이 나름 잘 적응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사람끼리 뭉쳐서 테니스도 같이 치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하는 모임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자발적인 모임들을 우리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평선고등학교라는 공식 조직이 있어.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만드는 동아리들 있죠. 뭐 여러분 유명한 동아리 뭐 있죠? 뭐 있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굿모닝 팝스도 있을 수 있고, 자사고도 있을 수 있고, 사부레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 비공식 조직인 거죠. 이러한 비공식 조직이 활성화되면 공식 조직의 그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비공식 조직에서 나름 서로 간에 어떤 단합을 도모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그것이 공식 조직 안에 있어서의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밑바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비공식 조직 내에서의 그런 사적인 관계가 공식적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비공식 조직의 어떤 활동이 공식 조직에 대한 불만을 더 높여서 공식 조직을 와해시킬 가능성을 낳기도 해요. 그럴 경우에는 공식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비공식 조직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해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공식 조직의 포인트는 비공식 조직의 활동이 공식 조직의 그 공식 조직의 어떤 업무 수행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사회조직의 유형은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그 느껴지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만든 거, 자발적으로 모였다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예요. 자발적 결사체는 세 가지 종류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자, 하나는 친목 집단. 친목 집단이 있어. 친목 집단의 목적은 뭐죠?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친목 집단이 있고, 두 번째로 이익 집단이 있어요. 이익 집단. 이익 집단은 그 사람들의 이익을, 그 사람들 개개인의 이익, 즉 사익을 도모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조직한 자발적 결사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민단체가 있죠. 시민단체가 이익 집단과 다른 점은 뭐예요? 시민단체는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 즉 공익, 사회정의, 실현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발적 결사체가 되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관료제 조직입니다.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사회 조직, 공식 조직이 효율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점점 위계와 역할을 명확히 만들어내고 그 안에 공식적인 규칙과 규정을 제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 조직을 굴리면서 복잡해지고 그 규모가 커진 조직이 바로 관료제 조직이 되겠어요. 관료제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데요. 우선 업무가 분화되고 전문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보고 싶으면 그 부서, 그 과에 가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뭐 정신과, 비뇨기과, 피부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이런 과들이 있는 것처럼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죠. 김제시청에 볼일을 보러 가면 거기에는 뭐 문화관광과가 있고 지적과가 있고 뭐 여권과가 있고 뭐 교통행정과가 있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업무에 따라서 분화되어 있고 부서와 과가 전문화되어서 분화되어 있다. 두 번째는 위계서열화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계서열화라는 것은 가장 높은 사람, 중간관리직, 그리고 제일 하급자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지시하는 이런 상하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관료제의 특징이다. 위계서열하다.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권한이 더 강해지고 그만큼 책임도 더 많이 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돼. 그래서 업무 수행 절차가 문서로 표준화되어 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매뉴얼이라고 해요. 매뉴얼. 이렇게 만든 문서를 매뉴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업무를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을 가도 두꺼운 매뉴얼이 두세 권이 있어요. 무슨 커피를 탈 때는 어떻게 뭐 어떤 재료를 몇 대 몇으로 배합을 해서 기계를 몇 분 동안 작동시키고 이런 매뉴얼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바리스타가 어떤 사람이 되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다가 아파서 B라는 사람이 메꾸고 B라는 사람이 잘려서 C라는 사람이 메꾸더라도 동일한 맛에 동일한 품질의 커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매뉴얼이라는 거거든요. 관료제 조직은 모든 업무를 다 이 매뉴얼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바뀌어도 조직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특징으로 능력과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 기회가 제공된다라고 했는데 연공서열이란 것은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근무한 연수를 뜻해요. 근무한 연수는 되게 나이에 비례해서 늘어나죠. 그래서 근속 연수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지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관계가 몰인격적이고 굉장히 형식적이고 사무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정에 이끌리는 업무가 아니라 공정하고 정말 매뉴얼에 의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게 관료제 조직의 특징인 거죠. 옆에 이제 관료제 조직의 예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 회사들은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사원 3년 근무하면 대리 승진, 5년 근무하면 과장 승진 이렇게 해서 사장, 부장, 상무, 뭐 사장 이런 식으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되죠. 모든 조직이 군대 조직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병에서 사로 그다음에 위로 그러니까 뭐 중위, 대위 그리고 그다음 뭐죠? 소령, 중령, 대령 그다음에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런 식으로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학교라는 조직도 일반 평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 이런 식으로 연공서열에 따라서 그 지위가 점점 올라가죠. 그리고 그 지위에 따라서 업무 지시가 내려오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바로 위로 보고하고 이런 방식의 관료제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관료제 조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정보화 사회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탈관료제 조직들이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이 부분 간단히 볼게요. 그래서 관료제 조직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업무 처리가 비효율적이 왜냐하면 중간 다리가 너무 많아. 보고 체계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 처리가 너무 늦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전치 현상은 뭐냐면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이 규칙에 얽매여서
정작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아요. 그러면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원무과에서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요. 보호자 동의서는 뭐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 보호자가 즉시 납부할 것이며,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병원이 책임 안 지려고, 수술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놓지 않으면 수술하다 죽으면 그게 병원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다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놓게 되면 수술하다가 죽어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놨어. 근데 문제는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실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보호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호자가. 뭐 지금과 같이 뭐 핸드폰이 발달해 있는 시대 같은 경우는 보호자랑 연락이 바로바로 닿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던 시절에는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랑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기다리다가 수술실에 늦게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병원의 목적이 뭐야? 다친 사람 빨리 낫게 해서 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에 얽매여서 정작 목적을 잊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목적 전치 현상이에요. 관료제 조직은 이 목적 전치 현상이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사한 일주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책임을. 여러분 도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도간이라는 영화 보면 남자 주인공이 거기 있는 여자아이가 성폭력을 당하고 나니까 그걸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빨리 그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이제 항의하러 어딜 찾아가면 시청에 찾아가요. 시청에 찾아갔더니 이건 교육청 소관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 찾아갔더니 이건 시청 소관이니까 시청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미루는데 이런 관료제 조직이 악용될 수 있다. 무사한 일주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맡은 일만 딱 처리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나타난 문제가 권력의 독점과 남용이다. 특히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억누르고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형국의 그 조직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하급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어떤 창의적인 능력이 발휘되기가 힘든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료제 조직은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관료제 조직은 모든 업무를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넣어도 업무가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상급자나 하급자들을 함부로 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직원은 그 근로자가 하나의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기계와 같이. 그렇게 되면 근로자 스스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관료제 조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관료제 조직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탈관료제는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를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기도 한데, 탈관료제 조직의 대표적인 형식은 팀제와 네트워크형 조직이 있어요. 네트워크형 조직이 있고, 팀제는 여러분들 팀이 언제 만들어지면 여러분 입문 체험 학습 6박 7일 입문 체험 학습 갈 때 여러 가지 팀 만들어져요. 식단 팀, 그다음에 안전 팀, 그다음에 뭐 회계 팀 이런 식으로 팀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입문 체험 학습 다 다녀와서 그 업무가 종료되면 그 팀이 다 해체되죠. 그렇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시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이 팀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 팀장님 할 때 그 팀이 바로 이 팀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을 팀제로 전환하는 것이 긍정적이겠느냐 부정적이겠느냐라는 부분이 밑에 탕부 활동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게 논쟁이 되고 있어요. 팀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네트워크형 조직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형 형식으로 거미줄 형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위계 서열을 다 깨뜨린 형태의 조직이 네트워크형 조직이에요. 그래서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탈관료제 조직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하겠습니다.